필러가 뭔지, 것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분인지, 히알루론산이 있고요. 안심하고 받아도 되는 건지, 안전하고 유용한 필러입니다. 눈밑 필러를 받아도 될까요?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미클릭TV 전지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배성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오늘 여기 눈밑 꺼짐이랑 눈물고랑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요즘 예쁜 얼굴 가지신 분들도 간혹 눈밑 꺼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필러로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원장님, 제가 요즘 촬영이랑 오디션 때문에 다이어트를 급하게 했더니 여기 눈밑이 커져 보이면서 없었던 눈물고랑까지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보통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눈물고랑이 보이거나 인디안 밴드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도 눈물고랑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부위가 우리 중안면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위거든요. 이 부분은 피부가 점점 처지거나 지방이 줄어들거나 근육이나 인대에 힘이 없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눈밑 지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밀려서 나오는 경우에는 필러만으로도 개선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원장님 그렇군요. 근데 제가 필러를 받아보긴 했는데 사실 필러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필러가 뭔지, 어떤 성분인지, 안심하고 받아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네, 필러라는 것은 그 어원상 무엇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름이 있거나 꺼짐이 있을 때 필러가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턱끝이라든가 코끝, 또 입술처럼 이렇게 필러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안면 윤곽의 시술이 가능하고요. 또 필러는 성분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데 히알루론산이 있고요. 또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필러가 있고, 칼슘 필러도 있고, PMMA라고 하는 특수한 필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는 보통은 한 1년 정도 유지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오래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식약처에서 허락을 맡은 그런 안전하고 유용한 필러입니다. 그리고 유럽 CE라든가 혹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좋은 필러들도 한국에는 많이 있고요. 이것들은 몸속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히알루론산 필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술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원장님, 그러면 제 경우에는 눈밑 필러를 받아도 될까요? 예. 지수 씨 경우에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눈밑 필러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눈밑 필러는 보통 눈물고랑에 대한 치료, 눈밑 꺼짐에 대한 치료, 그리고 다크서클에 대한 치료를 보통 필러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피부가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고요. 또 필러가 비쳐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하시는 게 좋고, 또 환자분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미리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시술을 할 때 앞광대 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물고랑과 앞광대를 연결해주는 필러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어서 적절하게 시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앞광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눈밑 필러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요. 눈 밑에 있는 지방이 과도하게 커서 앞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필러보다는 눈밑 지방 제거술 혹은 눈밑 지방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광대가 많이 발달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광대 필러나 눈밑 필러를 소량으로 해서 그 필러들이 옆광대와 어우러져서 너무 커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눈물고랑에 필러를 할 때는요, 애교 필러를 미리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애교 필러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애교 필러를 조금 더 해주셔서
그 모양을 예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원장님, 눈밑 필러 종류와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 필러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턱끝이라든가 콧등, 팔자 부위처럼 우리가 좀 또렷하게 보이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입자가 좀 굵은 그런 필러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관자라든가 볼이라든가 앞광대 깊은 곳에 넣을 때는 중간 정도의 크기의 필러를 넣으면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앞광대 밑에 있는 눈물고랑이라든가 애교라든가 이런 입술 이런 곳에 할 때는 입자가 가는 거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울퉁불퉁해지지 않고 예쁘게 되고요. 그리고 필러의 유지 기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마 깊은 곳에 넣는 필러인 경우에는 이마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1년 이상 유지할 수가 있고요. 눈 밑 쪽에는 움직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필러를 넣게 되면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약 1년 정도는 유지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시술 받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 눈밑 필러 시술 시간과 멍이나 붓기, 그리고 시술 후에 뭐 세안이나 화장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눈밑 필러는 시술 시간은 10분에서 20분처럼 되게 짧습니다. 시술 자체는 되게 짧고요. 혹시 멍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멍이 생긴다면 1주에서 2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붓기도 2, 3일 정도면은 보통의 경우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안이나 화장은 하루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얼마든지 운동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빨리 받고 싶은데요. 혹시 같이 받으면 더 예뻐질 수 있는 시술이 다른 게 있을까요? 네, 눈밑 필러와 앞광대 필러를 같이 하면 더 아름다운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자주름이라든가 아래 볼이 쳐져 있잖아요. 이런 것은 녹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더 얼굴이 정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는 것은 턱끝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턱끝을 조금 만들어 주면 아래쪽이 V라인이 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조화가 되면서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 씨, 그럼 우리가 시술실로 가서 시술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가시죠. 네. 네, 한번 웃어보세요. 네, 웃으시면 이렇게 내조 주갈 그루브라고 해서 그 코 광대 주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는 펴셔도 됩니다. 그리고 눈물고랑이 조금 발달되어 있고요. 눈물고랑이 발달되어 있고, 네, 코 광대 주름도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앞 광대에 이렇게 필러 시술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예쁘게 시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하게 될 것이고요. 마취는 여기에 있는 신경 마취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소 마취를 이 부분에서 진행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먼저 마취를 하고 지혈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술을 하면 멍도 없고 환자분 통증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시술이 끝나게 되면 얼굴이 약간 이렇게 볼록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사람이 어려 보입니다. 네, 어려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팔자 부분 여기도 얇게 시술을 하셔도 됩니다. 시술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예뻐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 눈물고랑 부분이 좀 깊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소량의 필러를 주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쁜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깊은 예, 살짝 깊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우리가 캐놀라라는 것을 이용해서 할 건데, 캐놀라를 쓰게 되면 안면근 밑에 깊은 층에 넣고 또 안면근 위쪽에 얕은 층에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면근의 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예쁜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너무 과하게 시술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항상 자연스럽게, 예쁘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얼굴에서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지 커브라고 합니다. 오지 커브인데 오지 커브가 이렇게 작을수록 더 예쁜 동안이 됩니다. 오지 커브가 크면 좀 오히려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광대 요만큼만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은 오지 커브가 예쁘게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더 예뻐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시술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 이제 아래 볼이 쳐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녹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당겨주면 더 오래 보이죠. 그리고 이 수술을 할 때 주의사항은 이제 광대가 커지면 안 되니까 이 광대를 옆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팔자도 좋아지고 좌울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있는 턱끝을 약간 앞으로 만드는 이렇게 필러를 시술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뻐지고요. 또 턱끝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코와 턱끝을 연결하는 에스테틱 라인이 있습니다. 이 에스테틱 라인에 입술이 닿지 않죠. 예, 이러면 미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닿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미인이십니다. 그래서 얼굴도 작으시고 그리고 이마도 지금 되게 좋아요. 이마의 골격이 되게 좋고 코가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조화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굳이 이제 앞으로 더 잘하자면 아래 입술을 조금 보강을 해주고 또 입술 라인을 조금 만들어주면 더 뚜렷해 보이고요. 또 아까 실을 넣을 때 실이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연스럽고 예쁜 얼굴이 다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취하겠습니다. 지수 씨, 필러 시술을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필러 시술 후에 몰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몰딩이라는 것은 시술 후 일주일 이내에 만져서 모양을 정돈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 그 필러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필러 시술 후에는 엎드려 자면 안 됩니다. 시술한 부위를 손으로 자주 만지면 안 됩니다. 필러 부위를 마사지를 하거나 경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술 후 일주일 동안은 술과 담배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후 3일 동안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여자들의 최대 고민인 눈밑 필러와 눈밑 고랑 필러에 대해 주의할 점, 부위,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V라인 녹는 실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